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를 맞이한 5060대분들, 특히 아버지 세대가 겪는 고충을 들어보면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채워줄 모임이나 관계가 생각만큼 즐겁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활동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모임에 참여했는데 돌아오는 건 기대와 달리 상처와 스트레스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65세 은퇴한 아버지께서 자신이 겪은 망한 모임 리스트를 눈물로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경험을 공감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모임은 분명히 삶의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정신적 부담과 인간관계의 골칫거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아버지 세대가 말하는 은퇴 후 망한 모임들의 공통된 문제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은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범한 아버지들의 실제 사례를 곁들이면서 전문가적인 관점도 함께 녹여서 깊이 있고 공감 가득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모임, 왜 생각만큼 즐겁지 않을까? 먼저, 은퇴 후 모임이 생각처럼 즐겁지 않고 망했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은퇴 전까지는 직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졌죠. 그게 무너지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내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지?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모임은 대체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인데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첫째, 모임 자체가 너무 목적 없이 그냥 만나는 자리가 될 때 소속감은커녕 허전함만 커져요. 모임이 특정 취미, 봉사, 학습, 운동 등 뚜렷한 목표 없이 단순히 시간 보내기용으로만 운영되면 참석자들도 금세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 은퇴 세대 특유의 세대 차이와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예상보다 큽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상명하복이 아니고 서로 기분 맞추기도 어렵고 자존심 싸움이나 이기주의가 드러날 때가 많죠. 친목 도모가 아니라 오히려 신경전을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 차이, 라이프 스타일 차이로 인해 모임 참여 빈도나 활동 강도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젊게 놀자는 분위기와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충돌할 때 중간에 낀 사람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현실 사례 1. 동호회가 변질된 내 편 만들기. 65세 은퇴자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자연 속에서 땀 흘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내 편 만들기가 심각했습니다. 소위 파벌이 나뉘어 서로 속닥거리기 바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게다가 등산이라는 취미가 아닌 누가 더 많이 참석했는지 경쟁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고 그 안에서 누가 빠지거나 의견이 다르면 소외되는 일이 잦았죠. 결국 김 씨는 6개월 만에 모임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등산 가는 게 아닌데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자 모임은 함께하는 취미가 중요한 만큼 건강한 소통과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현실 사례, 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 서울에 사는 67세 박정희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취미 미술, 요가,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대가 컸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이 서로 나이 먹은 이야기나 옛날 회사 이야기만 반복하며 정작 새로운 교류는 부족했답니다. 또 몇몇 참가자가 자기 불만이나 건강 상태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모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박 씨는 결국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마음 편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 방향과 참가자 간 상호작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 3. 자원봉사 모임에서의 실망. 또 다른 사례로 65세 김철호 씨는 은퇴 후 지역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했어요. 사회에 도움도 주고 사람들과도 친해지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모임 내에서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에 집착하는 분위기와
일부 회원들의 권위적 태도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봉사활동 후에 뒷담화나 불만 토로가 잦아 마음이 힘들었고 본인의 진짜 봉사 의도와는 점점 괴리가 생겼어요. 결국 김 씨는 몇 달 만에 모임을 그만두고 혼자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모임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은퇴 후 모임 선택 및 참여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목적이 분명한 모임을 고르세요. 은퇴 후 모임은 단순히 만나서 수다 떨기보다 취미, 운동, 공부, 봉사 등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오래 지속되고 의미가 커집니다. 목적 없는 모임은 곧 권태감과 갈등을 낳기 쉽습니다. 모임 분위기와 리더십을 관찰하세요. 새로 참여할 모임은 몇 차례 참석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리더나 운영자의 태도, 멤버들의 대화 방식을 살펴보세요. 건강한 모임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기 기대와 모임 특성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젊고 활기차게 놀고 싶다면 그에 맞는 활동성 높은 모임을, 조용히 배우고 싶다면 학습 중심 모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기대와 맞지 않으면 금세 지치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과도한 파벌과 경쟁 문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임 내의 갈등과 경쟁이 너무 심하면 결국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임이 상호 격려와 지지로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건강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참여, 빈도 조절도 필수. 무리한 참석 강요나 비용 부담이 크면 금세 피로감이 쌓입니다. 자기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수준에서 참여하세요. 은퇴 후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자 과정. 은퇴 후 모임이 실패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4050년 동안 회사와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면 그 공허함을 채우려 무작정 새로운 관계망을 찾아 헤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와 진짜 필요를 살피는 일입니다. 은퇴자 모임이 나에게 진짜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지, 아니면 사회적 의무감이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잘 구분해야 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모임에 뛰어들면 김영수 씨처럼 금세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꾸릴 수 있을까? 스스로 목표 설정하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기. 큰 그룹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 천천히 인간관계를 넓히고 자연스러운 친분을 쌓는 게 효과적입니다. 모임 외에도 취미나 자기계발에 집중하기. 모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여행, 글쓰기 등 개인 취미를 통한 자기 만족이 모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활용하기. 은퇴 후 정체성 혼란, 우울감 등이 심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65세 아버지가 들려준 망한 모임 리스트는 단순히 그 모임이 나쁘다는 이야기 이상입니다. 그 안에 은퇴 세대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체성 고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소속을 찾아가는 과정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은퇴 후 모임은 분명히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돌아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모임을 꾸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과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또 다른 장을 힘차게 써 내려가길 응원합니다. 앞서 은퇴 후 망한 모임 사례와 공감 중심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정보를 드릴게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고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1. 은퇴 후 모임 선택 시 목적성과
가치관 우선 점검하기. 은퇴 후 모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적 없이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예요. 보통 은퇴하시면 외로움 해소나 사회적 활동 유지를 위해 무작정 여러 모임에 가입하곤 하는데, 이때 모임의 활동 목적과 자신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금세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 모임이라도 경쟁 심화나 실력 과시에 집착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2022년 한국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70% 이상이 모임 내 경쟁과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해요. 즉, 모임 내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기 전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 가치관과 활동 스타일에 맞는가? 를 꼭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친구 만들기가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인지가 중요해요. 2. 소규모 모임과 명확한 리더십이 핵심. 많은 은퇴자들이 대규모 모임에서 익명성과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면 1015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이 오히려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전문가들은 권해요. 실제로 미국 실버 커뮤니티 연구 2023년에서는 소규모 자발적 모임에 참여한 은퇴자의 85%가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특히 모임 내 리더가 중립적이고 갈등 조정에 적극적인 경우 모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만약 새로 모임을 찾는다면 참석 횟수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리더와 멤버들 분위기를 관찰해 보세요. 리더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 문화를 조성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3. 참여 전 목표와 기대치 명확히 하기. 내가 이 모임에서 얻고 싶은 게 뭘까? 하는 질문은 의외로 많이 간과돼요. 은퇴 후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의 시간 투자 대비 기대 효과를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운동 모임이라면 주 23회 정도 꾸준히 참가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 계획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체력이 떨어졌거나 경제적 부담이 큰 모임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특히 경제적 부담은 은퇴자에게 큰 변수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30% 이상이 모임 비용 때문에 참여를 주저한다고 해요. 무리한 회비나 여행비 부담이 큰 모임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4. 갈등 발생 시 대처법도 미리 준비하자. 모임 내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공격적 언행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모임 리더나 운영진과 문제를 공유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을 묵혀두거나 혼자 삭히면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니까요. 실제로 한국노인복지연구센터의 2023년 연구에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임 만족도가 30% 높았습니다. 5. 다양한 모임 경험을 통해 나만의 스타일 찾기. 모임은 한 곳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곳을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취미 미술 모임, 수요일엔 가벼운 걷기 모임, 금요일엔 독서 모임처럼 여러 유형을 시도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스케줄로 번아웃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은퇴 초기엔 새로운 활동이 신나서 무리하게 다니다가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6. 개인 취미와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자. 은퇴 후 모임에만 집중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시간도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임 내 갈등으로 지칠 때는 혼자만의 휴식이 회복을 돕습니다. 은퇴자 상담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12일은 모임에서 벗어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추천합니다. 7. 실제 활용 가능한 팁 3가지. 모임 참여 전 3회 룰 적용하기. 모임에 가입하면 최소 3회는 참석해보되 그 이후에도 지속하기 어려우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 머물러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 활동 내용과 비용 꼼꼼히 따져보기. 예산에 맞는 모임인지
활동이 내 체력과 시간에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회비나 여행 경비가 부담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갈등 상황에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리더와 상의하기. 모임 내 문제가 생기면 혼자 사귀지 말고 바로 대화하거나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쉽고 모임 분위기도 건강해집니다. 8. 주의사항 무리한 적응과 과도한 기대는 금물.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다 보면 모임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험해요. 모든 모임이 나한테 맞을 수 없고 어떤 날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으니까요. 또 무리하게 모든 모임에 다 참가하려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와 속도에 맞게 움직이세요. 결론 은퇴 후 모임, 내 삶의 행복을 더하는 도구로 활용하자. 은퇴 후 모임은 분명 삶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참여가 아니라 목적과 기대에 맞는 선택, 건강한 소통과 자기 관리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수 씨, 박정희 씨, 김철호 씨 사례처럼 실패 경험을 미리 알아두고 전문가, 팁을 참고해 현명하게 모임을 선택하면 은퇴 생활이 훨씬 즐겁고 건강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은 새로운 도전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모임과 활동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의 시간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